볼까요? 예, 보세요. 예. 예, 이제부터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문재인 후보님과의 어떤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그 후보님 외에 여러 또 특수고용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을 입법 발의하신 분들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국회의원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비정규직 관련 법들을 올해 회기 내에 꼭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좀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참석하신 특수고용 노동자분들께서 관련 법안에 대한 어떤 보호들을 들고 같이 전달하는 그런 행사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던 그 관련 법안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께서 좀 나오셔가지고요. 우리 후보님과 의원님들에게 좀 같이 전달해서 사진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겠어요? 예. 하여튼 많이 나와주고 하고 의원 대표로 근데 두 분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옆으로 좀 서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두 분하고 같이 서주십시오. 그래 후보 옆에도 한 거야. 같이 서시죠. 네, 가운데 서시죠. 네. 앞으로 좀 나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아마 지금 입법 발의되고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법에 대해서 아마 의원님들께서 확실한 보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회기 내에 꼭 아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실 걸로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담회는 그 일자리위원회가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지금 위촉받으신 우리 문성현 전 금속연맹 위원장님에게 사회적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걸 옮기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문재인 후보 미래 캠프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바꾸는 그런 정책 중에서 일자리를 바꾸기 위한 주요한 의견을 여러분 경청하고 또 후보의 또 입장을 듣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오늘 이 자리는 뭐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카메라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자리 주인은 뭐 여러분이시라는 것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많이 오셔서 다들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후보 일정 바쁜 관계로 다 발언 못 하시지만 지나고 나서는 저희 오늘 김성우 의원도 오셨는데 저희들이 후보를 대신해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양대 노총에서 실제로 정말 지난한 세월을 어렵게 투쟁하고 계시는 많은 동기도 오셨는데 일일이 다 소개는 못 드리고 명찰로 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빈정규 관련, 특수고용 관련 노조를 만들어서 정말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조건 속에서 어렵게 노동상권을 위해서 투쟁하고 계시는 분들도 와 계시는데 또 명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위원회에서 우리 김성호 의원하고 저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금년 하반기 정기국회가 대단히 중요하리라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리라 생각되는데 그 심부름을 하실 국회의원 이목희, 홍영표, 김경업 이 분들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후보 문재인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는 이제 후보라기보다도 위원장이신데 와 계시는데 위원장님 말씀 좀 이따 해주실 것이고 뭐 좀 일정이 바쁘시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발언을 들어야 하실 분이 우리 국회의원을 대표해서 이목희 의원께서 이 법안과 관련된 조금 전에 퍼포먼스는 이런 법안과 관련된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후보님 모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사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의 주된 목표 핵심 내용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바꾸는 것. 경제민주화 그러면 재벌개혁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민주화는 노동개혁, 노동문제 해결이 없는 경제민주화는 사실은 내용이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복지국가를 지향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노동문제 해결, 노동개혁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이고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서 문재인 후보 캠프의 인식입니다. 노동문제 해결이라 하면 노동개혁이라 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사내 하청시 원청의 책임자성 인정, 최저임금의 인상,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정리해고 요건의 강화 이런 것들이 아마 노동개혁의 핵심 의제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문제가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우리가 말하는 복지, 다시 말씀드리면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과 사교육비 해소, 노인복지의 확대, 좋은 일자리의 대량 창출, 서민 주거의 안정, 소득보장의 확대, 그리고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그렇지 못한 장애인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지원을, 이런 복지가 그 내용을 채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관련된 법안을 저희 법민주통합당에서 당론으로 정하고 또 그런 법안들을 제출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앞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은 재벌개혁에 대해서 신용만 내고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고 아마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그 속에 있는 노동개혁의 흐름을 우리가 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노동자성 인정을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과 삶을 개선하는 그런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 후보가 앞장서고 우리 당이 모든 당력을 집중해서 입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의견도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중심으로 한 노동과 삶 개선, 우리가 정말 우리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그 후보님 모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뭐 반가운 얼굴들도 많습니다. 참여정부 때 부딪혔던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지난 화요일에 우리 제 문재인 대선 캠프의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제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일이 일자리 혁명입니다. 일자리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는 일자리 중심 경제, 또 일자리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제 일자리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처우가 나쁘고 열악한 그런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비율이 50%가 넘고 또 특수고용직의 처우가 열악한 그런 한국의 노동 현실 속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실제는 노동자인데 법적으로는 자영업자. 그래서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논리에만 맡겨져 있으니까 처우는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청은 60만 명 정도로 집계를 하고 있는데 노동계에는 250만 명으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행태 또 새로운 분야의 특수고용 노동자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실제는 노동자인데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경제민주화는 헛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노동 변호사 시절에 골프장 도우미, 또 화물연대, 또 레미콘 기사 분들 사건을 많이 해봐서 실정을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 관심을 가지고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법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정책 쪽은 제 소관이 아니었는데도 제가 정책 부서에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외국의 보호제도도 조사해서 대통령께 건의도 드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7년도에 특수노동자 보호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하게 했는데 그때 우리 이목희 의원님도 발의에 참여하셨죠. 어쨌든 힘이 붙여서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때 만든 보호법안의 내용은 이 특수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서 일반 노동자에 준하는 그런 보호를 받게 하고 단계월권과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었습니다. 당연히 재계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밖이었던 것은 노동계도 반대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노동상권의 보장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국회 통과를 밀어붙일 그런 동력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입법화 됐으면 그래도 특수고용 노동자를 좀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첫 출발은 되지 않았을까, 첫 걸음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 후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렇다고 또 개인 사업자로서의 권익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니 더 상태가 지금 나빠졌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 민주화도 꽝이고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 가장 우선적인 것은 역시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서 생활을 한다면 그 노무 제공 형태가 어떠하든 노동자인 것이죠. 그러면 노동자로서 필요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에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또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보호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참여정부 때 마련했던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법보다 더 발전된
그런 보호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지금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4대 사회보험입니다. 고용 형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금 개정법들이 이미 국회에 많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목기 의원님 비롯해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되도록 저희가 당력을 모두 모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충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보호 방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또 의견들 많이 듣고 싶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또 여과 없이 말씀들 해주시면 또 정책에 반영도 하고 또 다음 정부에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 경우에 해야 할 과제로서 최선의 대안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요즘 다니면 여기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문재인 후보 사람은 참 좋은데 당이 좀 그렇다 이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최소한 그런 데 대한 기대와 또 좀 그걸 가지고 오셨으리라 믿고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모두 다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준비되신 분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우리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위에서는 13년 묵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 이 중에 꼭 해결해야 된다는 또 면담 자료도 있고 하니까 또 그런 점도 저희 참조를 하고 하겠습니다. 우선 그 민주노총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이신 권혁병 위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분명히 그것이 연내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인지 내년에 대통령이 되셔서 할 일인지를 명확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김경엽 의원실에서 대표 발의하고 당론으로 노동상권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 특수고용 노동자 250만 명 넘어서고 있고 아이로에서도 수차례 이렇게 국제노동 기준에 대해서 공고한 적이 있으면서 이 정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더군다나 현장에서 뭐 여러 부분들이 뒤쪽에서 우리 말씀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바라보는 현재 국회 상태는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연내 가져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명히 이제 그 49개 그 입법 3정 중에 22번째를 이렇게 밀려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로 의견을 모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지금 후보님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이제 노동상권 보장이라는 게 됨으로 해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분명히 연내에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절박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결실을 꼭 맺을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도 환경노동위원으로 보면 민주통합당이 좀 우위가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02년에 대선에 노무현 대통령님도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후보도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상권 보장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이렇게 이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노동위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여당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저희도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민주통합당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보여주는데 무작정 우리 대선 후보의 공약만 저희들이 믿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정성을 지금 올해 연내에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간담회지 않으니까 좋은 이야기 나오면 박수 치지 그렇게 하세요. 자, 다음은 우리
역시 같은 소속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예, 짧은 시간이니까 저희가 준비한 자료 바탕으로 짧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 중에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것이 산재보호법 개정의 요구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실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일하다 죽거나 다쳐도 아무런 혜택은커녕 오히려 그러한 통계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국민지측 끝에 경찰청 통계로 화물 노동자들이 핸들을 잡고 운행하면서 1년에 얼마나 많은 사고로 인해서 인명을 잃나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 바로 연간 한 1,500명 정도가 1년에 통계 없이 이렇게 죽어나간다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산재로 또는 일하다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뭐 이런 병으로 이렇게 산재를 통해서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없이도 통계는 없지만 실제 저희들이 화물연대 추산으로 파악했을 때 약 1,000명이 넘는 이런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물 노동자들 그리고 택배 노동자들 킥서비스 그리고 덤프 레모컨 기사들에게 고용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법 개정이 시급하다라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도 포함시키지 않은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6월 25일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간 끄고 뭐 마이크 없어도 다 들리겠죠, 그죠? 큰 목소리 해주시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민주통합당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안 들려요? 저 뒤에서 안 들린다는데. 자유롭게 요걸 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그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도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당론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사실 또 이렇게 민주통합당의 의지만으로도 된다면 벌써 됐겠지만 이제 좀 반대하는 북부들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는 것은 조금 인정하나 어쨌든 좀 당론과 함께 또 의지를 갖춰서 빠르게 좀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드린 바입니다. 지금 정부는 학습지 교사 등 6개 직종에 한해서 보험료 절반을 노동자가 부담하고 임의로 탈퇴 가능한 산재보험 특례 적용 조항을 업적이라 선언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특례 조항이 시행되고 4년이 지났지만 실제 적용률은 8%에 불과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탈퇴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특례 적용 방식은 현실에서 소용이 없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서 동등하게 보장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산재보험은 전면 적용하라는 것은 문재인 후보가 말하듯이 사람이 먼저라는 거에 딱 맞는다고 생각되고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문재인 후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쨌든 그동안 이제 쭉 열심히 하신 조직을 대표하신 분들 계시고 또 실제로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실제 노조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오셨는데요. 우리 보험설계사 우리 박영미님, 예. 안녕하세요, 부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마이크가. 직장생활 예전에 오래 하다가 이제 아이들 다 키우고 뒤늦게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보험 설계, 카드 영업 이런 영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 영업을 하면서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당한 직장인이고 사회인인데 근로소득세는 꼬박꼬박 다 월급에서 제하면서 4대 보험에서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당하게 사회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그 다음에 저희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그 사회적인 안전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업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그런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문재인 후보님께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꼭 4대 보험 적용되는 그런 직장이 아니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이 없도록 어느 곳에서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아주 핵심으로 근로소득세는 꼭 내면서 이 4대 보험을 안 해준다는 아주 참 좋은 말씀 해주셔서 후보님이 가슴에 탁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간병분해를 맡고 계신 우리 차성희 분회장님. 예. 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용 보시다시피 간병, 요양, 장애활동 보조인이 노동조합의 절실함을 느끼고 지금 노동조합 출범을 10월 20일 날 보신각에서 합니다. 이유는 저희가 특수고용 노동자 또 간병 같은 경우는 88년도 이후에 간병의 필요성을 이제 다 느끼면서 병원 안에 간병인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조건 없는 노동자라고 합니다. 근데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 퇴원할 때까지 병원이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 간병만큼은 보호자에게 책임을 지면서 보호자들이 간병비 부담하면서 저희는 또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일을 노동자성 인정 못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병인들은 24시간 주 144시간을 병원에서 일을 합니다. 하루 집에 가서 집안일하고 또 간병비 그 시급이 2,7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식사 세 끼를 다 식당에서 사 먹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밥을 얼려와서 배선실에서 서서 먹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 브랜드 1위라는 병원의 서울대병원의 현실이고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지금 시즌이 이제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독감 예방 주사 접종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이틀 정도 계속 그 병원 측에 요구를 해서 이제 반값에 맞게 해주겠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터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직원들이 아프면 가서 치료받고 물리치료받고 하는 곳인데 24시간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 특히 50, 60대 여성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무거운 환자를 들어 올리고 내리고 그다음에 밤에 잠 못 자고 간병하는 분들이 그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는 부분, 그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고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자성 인정받고 산재보험 특히 적용받아야 되는 것이 감염이 되거나 그런 무거운 환자를 들어올리다가 근교객계 질환이 발생하면 그런 치료비 모두가 또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외면받고 있는 간병인의 현실을 알아주시고 꼭 노동자성 인정받고 산재보험 적용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그 학습지 노조의 우리 강종숙 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학습지노조 강종숙 위원장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노동법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어떻게 노동자들이 고통받는지 그 실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습지노조 산하에 재능교육지부가 있습니다. 오늘로 1764일째 길바닥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단체협약 체결 때문입니다. 재능교육 노조는 1999년에 특수고용 노동자 최초로 노동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노동부로부터 그 설립 필증도 받았고 10년 넘게 정상적인 노조로 쭉 진행돼 왔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4차례에 걸쳐 단체협약을 갱신 체결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사측에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고 조합원들을 전원 해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말하기를 학습지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지금 한참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창조 컨설팅 그리고 CJ 시큐리티, INS 법무부인처럼 노동조합 때려잡기의 그 3종 세트 거기가 재능교육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정작 그 학습지교사 때려잡을 때는 노동조합 파괴 전문가들을 다 불러들여서 대부분의 여성인 그 조합원들에게 온갖 성추행, 희롱, 폭행 등 일삼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전원 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상식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지난 1764일 동안 벌어졌습니다. 저희들 월급에서 세금 다 원천 징수해서 갑니다. 그리고 국민의 4대 의무 다 했습니다. 근데 정작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기면 정부에서는 나 몰라라 합니다. 저는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게 제1의 목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민의 절대 다수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무권리 상태에서
길바닥에서 5년 가까이 농성을 해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면 저는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올 대선이 그 딱 5년 전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된 그 해랑 똑같은 날짜에 대선이 열립니다. 12월 19일. 저희가 2007년 12월 21일 날 대선 딱 끝나고 이틀 후에 농성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측 농무 담당 이사가 구사대를 동원해서 조합원들을 폭행하면서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이것들아, 세상이 바뀐 거 몰라? 예, 그 말을 시작으로 해서 그 학습지교사 재능교육지부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길바닥에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그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지금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이번 대선 정말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선보다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을 비롯해서 지금 뭐 후보님께서도 공약이 아니라 그리고 대통령 당선된 후의 일이 아니라 지금 한노위도 다수고 그리고 국회 전체에서도 그렇게 차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어쨌든 그 노조법 개정 찬성하겠다고 한 의원들 10여 명이 있습니다. 그거 다 같이 조직하셔서 저는 11월 정기국회 때 저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10몇 년과 똑같이 비정규직의 눈물 닦아주겠다고 했지만 그거 믿고 투표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 공약만 믿고 전 투표할 특수고용 노동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지가 실천으로 확인이 돼야 그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지 후보를 정하고 전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꼭 11월 정기국회 때 노동조합 관계법들, 산재보험법들 그 당론 발의하셨으니까 책임지고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가 지금 잘 쓰는 말인데 우리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께서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 그래서 스스로 그분은 이제 대통합위원장 맡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진정한 대통합은 우리 문재인 후보가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뭐 사람 모은다고 대통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는 여가 야가 없다. 그리고 지역도 없다. 세대도 없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통합이다. 그래서 좀 전에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정리하면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번 국회 때 대통령 되고 나서 하지 말고 국회 때 좀 꼭 해라. 이 제안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진정서를 받아서 우리 박근혜 후보에게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자 대통합 하려면 내가 다녀보니 이게 절절하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무슨 대통합이냐 하는 이런 식으로 그 의지를 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좀 이제 시간이 조금 좀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대신해서 한 가지만 후보에게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은 지난 우리 DJ 정권 5년 그리고 참여정권 5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쌍용 자동차 지부에 다녀왔는데 그분들 대단히 서운해하고 있고 제가 이제 여러분 같이 투쟁하다가 이쪽으로 온 것에 대해서 악수도 안 하려고 외면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분들 마음속에는 DJ 정부 때부터 시작된 자동차 구조 산업 구조 조정 여파로 쌍용 자동차 문제가 발생했고 대단히 서운해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건설 플랜트 우리 저기 오셨지만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포항에서 있었던 그 안타까운 사건들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비정규 법안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사유 제한을 요구했지만 우리 참여정부 때는 기간제 제한으로 해서 그것이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잘 그 마음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싹 오지 않는 이런 자리인데 오늘 좀 더 그런 허심탄회하게 준비해 오신 내용에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평소에 가졌던 그런 감정들 그대로 좀 전달해 주시면 저는 이런 세부 내용도 중요하지만 진정성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정말 진정 우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가시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담아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너무 형식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선 한국노총의 이상은 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이상원이라고 합니다. 비정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님이나 민주당의 기대를 거는 내용들이 우리 현장에서 많습니다. 근데 강원도청 내에서 내부에 그 의견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과연 이번 정기국회 때 과연 이런 노동법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겠냐. 민주당만의 야당만의 법안으로서 그 여당의 법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논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그냥 그 구두로 또는 목소리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과 민주당이 이번에는 그런 책임을 더 절실히 느껴서 아마도 11월 22일과 23일 마지막 이틀간의 이제 정기국회 마지막 날로 알고 있는데 아마 11월 22일과 23일 날 그 행동이라든가 결과가 나온다면은 우리 노동계들은 분명하게 후보님을 지지할 것이고 인원동원과 또 현장에 있는 모든 조직들이 다 같이 움직일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후보님께서 좀 움직여 주시고 저 앞에 나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6시에 나오는 레미콘들이 또 출근하고 있는 보험 설계사들이 또 현장에서 이렇게 해서 죽어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 누구한테 말을 하겠습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오늘 창구를 갖다 열어주셨는데 그런 창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뇌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특보분들의 그 직종이 여러 직종들이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밝히지 못했던 또 다른 직종들이 특보가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계신 분 중에서 이빨하고 해가신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빨 만드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다 특보입니다. 다 회사에 소속은 돼 있는데 개별적인 내용으로 해가지고 월급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 특보 현장에서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나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런 내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충분하게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현장의 변화가 또 정치가 함께 해주시고 그게 바로 우리 노동자들을 함께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그 이남신 비정규 노동센터 소장님. 예,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 소장 이남신입니다. 예, 문재인 후보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형식적인 간담회라면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기탄 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문 후보님은 참여정부 공과를 무겁지만 무겁게 짊어지고 계신 분인 것만큼 저도 이제 당사자로 관여돼 있었던 옛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문 위원장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2006년에 비정규보호법 논란 당시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한국 사회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규모를 줄이고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그러려면은 실제로 채용 당시부터 정규직으로 관행하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해야 한다. 또 두 번째로는 차별 시정의 대원칙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입법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아주 강곡하게 그때 국가인권위원회가 냈었는데 사실은 노무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후보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여파로 대단히 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단기 계약으로 돌려지고 외주화로 잘리고 간접 고용으로 특수 고용으로 이렇게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하향 평준화되는 이런 이제 역기능이 굉장히 강화가 된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 후보님께서 저는 출발하실 지점은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입법과 그다음 비정규직 사용사용 제한 입법 다행히 뒤늦게 민주당이 당론을 받았습니다만 이것부터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 저는 새 후보 중에서 가장 노동정책이 전향적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정부의 그런 공과를 평가받으면서 분명하게 부모님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문제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어제 자정께 사내하청 불법 파견 성소 당사자인 최변성 씨가 지금 현대차 울산공장 상공장 앞 철탑 위에 지금 고공농성 들어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불법을 자행한 정몽구 회장과 경영진은 지금 면죄부를 받고 오히려 합법적으로 당장 정규직화돼야 될 사내하청 노동자 당사자가 지금 고공농성을 하면서 불법으로 몰리고 있는 이 현실을 전 문 후보님이 중심에 서서 타개해 주셔야 된다. 이런 것 없이 아무리 좋은 입법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법 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문제 특히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 핵심 당사자인 정몽 회장을 위시한 재벌 기업들이 다 사내하청 노동을 착취해서 엄청난 이윤을 착복한 당사자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법 대안과 함께 현실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앞장서 주셔야 된다. 대선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간곡하게 좀 부탁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들 위장 자영인이라고 불립니다. 노동자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자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수만 명의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직접 현장에서는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도 검찰과 법원이 나서서 오히려 불법으로 낙인을 찍고, 지금 법의 노조로 건설노조, 화물연대 다 몰리고 있고, 학습지 노조 1800여 가깝게 길거리에서 지금 농성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막힌 현실을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50만입니다, 벌써. 저는 이 문제 문 후보님께서 정말 이제는 앞장서 주셔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당론으로 사실은 노조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기준법까지를 개정해서 노동자성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이 수만 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노조활동은 좀 보장하셔야 된다. 노조법 2조의 근로자 개념 확대, 이 부분만큼은 원포인트라도 이번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문 후보님께서 앞장서서 민주당을 대표해서 저는 이거 해주셔야 된다. 이거 하지 않고 만약 대선으로 간다면 정말 비정규 노동자들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면서도 나중에 저희가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던 것처럼 그 딜레마 저희가 다시 한번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전철을 정말 밟지 않았으면 한국한 심정으로 최소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 전면 적용과 함께 노조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만큼은 반드시 미루지 말고 이번 19대 국회에서 해줄 수 있도록 문 의원님께서 앞장서 주시사 또 간과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 우리 이남신 그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참 이 절절한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동안 좀 투쟁을 통해서 했는데 안 되니까 이런 거 하나만이라도 투쟁은 우리가 할 테니까, 투쟁 밖에 우리가 할 테니까 안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라도 해달라 하는 거는 절절함이 나온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 가슴이 무거운데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요즘 뭐 대리운전 많이 돼 있는데 우리 대리운전 하시는 우리 손재성 오윤근. 네.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고리사차에 가까운 수수료를 내고 보험을 2중, 3중으로 지금 내면서 10년을 기다렸는데, 법이라고 최근에 이제 새누리당 강기훈 의원이 대리운전 관련법을 하나 제출을 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로는 이래서 대리운전을 하는 17만 대리운전 노동자 한 사람하고도 얘기를 안 한 대리운전 당사자가 이제 대리운전 기사라든지 콜센터라든지 그리고 고객들이 있는데, 실질적인 당사자인 대리운전 기사들이 목소리를 하나도 안 담은 법안을 지금 제출을 했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통과가 된다면 오히려 더 힘든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 그리고 대리운전 노동조합이 저희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법안을 좀 준비 중이고요. 그것을 민주당하고 문 후보님이 적극적으로 좀 지지를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일하는 대리기사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 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정희성 부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정희성입니다. 오는 내내 이 자리를 올까 말까 많은 고민도 있었고, 예, 고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는 동안 잠깐 기사를 하나 봤는데, 민주당에서 그동안 이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리고 10년을 일해도 똑같은 월급을 받는 것은 이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당장 연내에 시정 조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과위 위원장이신 분하고 새누리당하고 합의를 해서 올해 연내 입법 처리는 어렵겠다. 다음으로 미루자 이런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론 앞에서는 많은 공약을 이야기하십니다. 실제로 정말로 의지가 있는 것인지는 실제로 노동자들 내에서는 눈으로 봐야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보는 것으로는 아직까지 말로 이야기하는, 공약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당론으로 정했다고 하시기 때문에 개정 법안 내용은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일반 법 개정 문제와는 달리 노동법 이 개정 요구안은 자본층의 완강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해당 당내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 점은 누구보다도 아마 잘 아실 거라 믿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분명히 보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많은 분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실제로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만약에 당선되신다 한다 하더라도 국회 구조는 크게 변할 것 같지 않은데 그때 가서 또 국회의원 숫자의 적응 때문에 또 어렵다고 하실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어쨌든 대다수 국민들이 노동자로 있고 노동자 가족으로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지 표명하고 만약에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확인이 된다 한다면은 그런 여론은 충분히 조정될 수 있다고 봐진 건데 현재 많은 대다수 국민들은 특수고용 노동자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가 쟁점화되지도 않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쟁점화되려면은 해당 상임위에서 이 법안을 놓고 찬성을 할 것인지 반대를 할 것인지 쟁점 토론이라도 하다못해 돼야 되는 것인데 입법 발의만 돼 있고 현재 잠자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상태로 봐서는 앞으로도 올해도 내년도 계속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저희 민주노총 내에서도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올 연내에 적어도 상임위에서 해당 환노위 상임위에서 이 법안 내용이 다뤄질 수 있도록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카메라 앞에서 하기 좋은 말로 좋은 일자리만 했던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노총 내에서는 이런 자리를 오다 보면은 우리 내에서 비판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또다시 병풍 역할을 하러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있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긴 합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절절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또 전달하고자 하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해서는 안 돼서 오긴 한 건데 그 점을 좀 분명히 하시고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대통령 후보로부터 의지가 표명이 되고 그 의지가 당내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현되고 실현되는가 이것이 관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의지를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죠. 의원님. 민주노총 요구안. 자, 같이 전달해서 포즈를 좀 하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 듣고 한 것을 이제 후보님께서 핵심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마치면 또 일정 되고 가셔야 되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우리 가슴을 울리는 절실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언론이 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잘 우리 사이에 전달들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일자리 혁명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일자리 혁명은 그냥 일자리를 많이 늘리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몇십만 개, 몇백만 개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요. 일자리의 질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좋은 일자리. 적어도 실질 생계임금 이상의 임금은 받고 4대 보험은 누구나 다 적용받는 이런 정도 최소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일자리들이 되어야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아주 이제 강력한 노동 개혁이 함께 이렇게 뒷받침돼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이 참 어렵습니다. 쉬웠으면 진작 해결됐게요.
뭐 단숨에 해결을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좋아져야죠. 조금씩이라도 더 좋아지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더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뭐 재계를 비롯해서 뭐 기득권 가진 사람들의 저항, 뭐 우리 힘을 뛰어넘을 정도로 막강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해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혼자서 해결 못합니다. 민주통합당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민주통합당 혼자서 해결 못합니다.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너편에 서서 문재인 잘하나 보자, 민주통합당 잘하나 보자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으면 못합니다. 제가 참여정부 때 뒤돌아보면서 아쉬운 점 많죠. 아쉬운 점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아쉬운 점들이 우리가 노동 쪽 제대로 못했는데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이 정권하고 노동계하고 제대로 힘을 모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도 그때는 정말 아주 뭐 수구적이고 극우적인 그런 이제 정치 지형이 강했는데 그런 속에서라도 우리가 힘을 제대로 모았으면 그래도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조차 저는 못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좀 시작이 많이 늦었다는 생각도 들죠. 아까하고 같은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비정규직 보호법 만드는 것만 해도 그것이 정권 처음 시작할 때 그때 곧바로 법안이 마련돼서 바로 이 계획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래도 이 지지해 줄 때 그때 밀어붙였으면 그나마 그때도 뭐 엄청난 여소야대였는데요. 그래도 뭐 그 국면을 뚫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2007년도 그때 가서야 법안이 제출이 되니까 맞아 밀어붙이는 힘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가 좀 함께 힘을 모아야겠다. 지금 다시 힘을 모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왔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경제 민주화 복지국가 이런 것이 뭐 다 시대적인 하나의 과제라고 온 국민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시기고 주자들도 대선 주자들도 한결같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정말로 한번 이렇게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저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개혁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세력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거지요. 그래서 좀 함께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기국회 때도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나아가 있는 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조금 여론의 압력이 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좀 민주통합당의 노력에 대해서 좀 밀어주시면 숫자 안 그래도 딸리는데 환노위는 저쪽에 통합진보당하고 합쳐서 우리가 숫자가 나쁘지 않은데 전체적으로는 부족하니까 뒷받침 바깥에서 해주셔야 그게 또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서 정기국회 때 다 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또 다음 정부에서 첫 번째 과제로 또 해내야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이야기 듣고 또 의논하고 하는 이 자세를 앞으로 계속 또 우리가 정권 교체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가지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좀 무겁고 엉중한 마무리자가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게 뭐 한 번 일이 끝나면 또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대선이 끝나야 또 한 번 안 모이겠습니까? 그 중간에 제가 그 후보 대신해서 역할을 충분히 해드리겠고, 뭐 제가 좀 뭐 마음 편하게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면서 하고 싶습니다. 뭐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머리띠를 두르는 그런 자리에 있다가 이 자리에 후보 곁에 앉아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제가 왜 노동운동을 하느냐.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운동이라 생각돼요. 노동운동이라는 게 또 다른 말로 일자리를 좋게 만드는 거. 근데 저도 뭐 투쟁도 해보고 쭉 해보고 정치도 해보지만 참 중요한 것이 기본적인 방향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뭐 하나라도 정치의 역할은 뭐 하나라도 좀 실제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일부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여러 분들께서는 왜 그밖에 못하냐 하지만 이걸 얻어먹더라도 한 개라도 좋게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문제제기도 하시지만 그래서 저는 또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현실을 알아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돼요. 그래 저보다는 좀 부족하시겠지만 쭉 변론 쭉 하시면서 알고 계시는 정치인이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중요한 국면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가 굳건한 지지를 아직 확립하고 있고 또 우리는 아직 단일화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동지들께서는 두 가지 지나온 과정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유력 후보들 중에 누가 그래도 노동 현실을 이해하는 진정성을 가진 사람인가에 대한 판단 또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많이 만나보면 누구는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누구는 좋은데 단일화 된 다음에 하겠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책임 있는 자세로 하려면 실제로 단일화를 이루려면 이번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꼭 단일화를 해야 된다면 단일화 된 다음에 하겠다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누가 좋다는 것들을 분명히 하고 속한 조직에서 좀 진지한 토론을 해주시는 것이 이 대선 국면을 뚫어나가는 데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렵지만 막 그런 것도 좀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애둘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일어서셔야 되죠. 한마디만 한 30초인데요. 후원님. 발언 자체가 민노총 위주로 맨날 민노총 물러리서 하고 노동 상권이 얼마나 절실한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리품 위원장인데요. 요 전에 추석 명절 전에 네, 말씀하실 기회를 줄게. 네, 이상호 명절 전에 그 건설 좀 명절 전에는 물량이 좀 많습니다. 네미콘이. 그래서 딱 이틀간 48시간을 진짜 네미콘 노동자들이 46시간을 일을 그러면서 위원장님 진짜 이거 졸려서 못하겠습니다. 거절을 못해 거절을. 진짜 이렇게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노동 상권 진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데미콘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해봤어요 한번. 88년도 이후부터 이렇게 특보, 그러니까 회사가 직접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고용을 해가지고 실제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뭐 불합, 지입 해가지고 발생제 이런 체제로 지금같이 특수 고용 직군 해가지고 운영한 게 88년 이후라고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 제도 자체는 한 25년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계속 좀 유지되고 있죠. 사실은 자본의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사실은 이 방법이 유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특수고용 직군, 우리같이 지입탄 자체는 계속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해가지고 실제 저희 입장, 저희가 뭐 손에 있는 건설 레미콘입니다. 2005년도 운반 단가 31,000원에 1km당 0.6리터의 경유 지원, 이게 2012년 지금까지도 똑같은 조건 하에 지금 실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를 지금 상기시키냐 하면 그만큼 사실은 교섭력 자체가 없다는 부분인 거죠. 교섭하자고 들면 니네 누가 왜 교섭해? 하기 싫으면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특수고용 직군의 노동상권 자체가 빨리 하루속히 급화되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아쉽죠. 그죠? 시간만 있으면 참 충분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 일정이 바쁘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분 오시면 뭐 아까 그분 가셨나요? 혹시 뭐
그래도 지리 제일 서운해 보내면 안 되거든. 예. 맞아요. 그래. 잘 이해시키겠습니다. 예. 노동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노동상권만 주면 모든 건 다 해소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고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